안녕하세요, 심즈 도큐먼트입니다. 오늘은 노편집에 가까운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셨으면 영상이 이미 업로드되어 있겠지만요. 하하. 이 빌라는 애초에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었는데 빈덴부르크 섬 지역만의 느낌을 살려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바람의 언덕이 있는 화이트 하우스의 느낌 물음표이라고 하면 될까요? 지붕도 바람을 계산해서 설계하고 멀리 조망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저택 아닌 저택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언제나 그렇듯이 건축하며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하우스는 단층 하우스였는데 이곳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2층을 만들다 보니 생각지 못한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어떻게든 지붕으로 첫 느낌을 만들어내려 하네요. 딱 요런 지붕이 있는 단층 하우스의 컨셉이었는데 이번엔 의식의 흐름으로 실패했지만 다음엔 성공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붕만은 얼추 제가 원했던 하우스의 모양을 지녔네요. 과거의 저는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이게 아닌데 내 소나 말을 들어 했지요. 살짝 멘붕이 온 과거의 심도 큐. 지붕으로 어떻게든 원하는 모양을 내고자 하다가 일단 인테리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는 아들 에런의 방입니다. 플레이 일지 참고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에코라이프의 유리문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의 문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방 안쪽으로 햇살이 잘 들어와서 아주 만족한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건축을 할 때 다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리저리 창문부터 설치하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창문 설치 다 하고 다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네요. 지붕을 건드려보며 제가 원했던 느낌을 살려보고자 합니다. 간절한 저의 손놀림이 보이시나요? 이때부터 완벽하게 지금의 하우스의 모습이 됐어요. 처음엔 이곳을 안방으로 만들려고 창문을 이중으로 달았는데요.
창문을 달아놓고 보니 굉장히 넓어 보여서 거실로 변경되었죠. 더 이상 구조를 변경할 수 없음을 인지한 과거의 제가 혼란스러워하네요. 정신을 차리고 현관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보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죠? 하하. 그래도 마음에 드는 현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현관문을 골라볼게요. 아직 어떤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할지 결정되지 않아서 현관문 고르는데 한참 걸렸어요. 디자인은 이 문이 딱이었는데 말이죠. 드디어 현관문의 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잠시 멍 때리고 있네요. 언제까지? 벽의 높이를 고민하고 있는 과거의 저입니다. 처음엔 여기도 작은 거실로 만들려고 했어요. 일단 거실 공간 확보해뒀으니 부엌에 디자인을 해봅니다. 사전이 들어간 집은 이럴 때 정말 어렵습니다. 네모네모 하우스가 최고예요. 방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화장실 공간을 추가했어요. 부엌의 위치를 만들어뒀으니 계단 놓을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계단의 위치가 애매해서 주변을 벽으로 메꿨어요. 계단 옆에 생긴 작은 방은 창고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봐요. 또 막히니까 창문 달기 시작하죠? 하하. 제가 처음에 부엌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조금 막막했어요. 그래서 다시 문을 고르러 갔네요. 별장의 느낌이 나는 문으로 결정했습니다. 심들은 창고가 필요 없지만 유저들에겐 필요하니까 이런 공간이 있으면 또 재밌거든요. 다시 또 부엌 앞에서 주춤하는 과거의 저입니다. 2층으로 올라와서 만만한 벽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곳을 안방으로 생각했기에 방을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 봐도 저 넓은 곳을 벽으로 막으니 집이 답답해 보이네요. 과거에 저도 그랬는지 벽을 부숴버립니다.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곳저곳 만져가며 머리를 굴려요.
그런데 사실 건축할 때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데크를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구조가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아서 안심이 됩니다. 이 영상을 노편집 영상으로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집이었으면 영상 길이가 더 길었을 거예요. 여긴 뭐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뭘 하기는 애매하니 지붕으로 메꿉니다. 사선 벽을 넣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긴 하지만 이렇게 지붕까지 만들어 놓으니 확실히 더 입체감이 생기네요. 언제 강종될지 모르니 재빠르게 저장하기. 구조를 완성했으니 컨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벽지를 고릅니다. 제가 벽지 고르는 구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편집 없이 배속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헤맨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완성된 집의 벽지는 아닌 상태입니다. 다음, 바닥을 고르는 구간도 배속을 올려볼게요. 초반엔 아주 무난한 스타일의 벽지와 바닥을 골랐어요. 제가 원했던 스타일을 완성하고자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의 완성본과는 좀 많이 다르죠? 1층에 있는 조금 애매한 공간을 거실로 꾸미고 있어요. 좁진 않은 공간이긴 한데 사실 진짜 애매한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쳐두고 부엌을 제대로 꾸며보려고 카운터를 고릅니다. 카운터 고르기, 배속 올릴게요. 가장 깔끔한 카운터가 선택되었습니다. 부엌을 꾸미는 구간도 배속을 올려볼게요. 처음엔 절반벽을 이용해서 부엌과 다이닝 공간의 구분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이리저리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부엌을 꾸미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곳 먼저 합니다. 저는 벽난로를 마스터룸이나 거실에 놓는 걸 선호하지만 이 집은 계단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서 이곳에 벽난로를 배치했어요. 냉장고를 숨겨놓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하우스에선 팬트리로 변경되었지만 이대로 냉장고를 놔뒀어도 괜찮았겠어요. 부엌 마무리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서 시간 끄는 중. 부엌이 답답해 보이는 이유가 창문 때문인 것 같아서 넓은 창문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부엌에 창문이 없는 건 못 참겠어요. 하하. 아직 꾸밀 공간이 많으니
막히면 이리저리 이동합니다. 이 공간이 조금만 더 넓었어도 거실로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는 여름 별장의 컨셉이니까 수영장은 꼭 있어야겠죠? 나름 모양을 내는 것 같지만 그냥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에런의 방에서 바로 수영장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첫날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이 이 정도면 됐다. 내일 다시 하자거든요. 다음날 다시 시작한 작업입니다. 집에 확실한 컨셉을 잡아주기 위해 바닥을 고르고 있어요. 배속을 올려볼게요. 지금의 화이트 나무 바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바닥이 화이트라 벽지의 색을 진하게 주려고 변경 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치하우스 느낌은 덜 들지만 그래도 집의 컨셉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냉장고를 교체하는 구간인데 쓸데없는 부분이라 배속을 올릴게요. 애매하게 배치해놨던 카운터를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카운터의 색을 고르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네요. 이제 제대로 부엌을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카운터를 벽에 붙이니까 이상한 그림자가 생겨서 아예 중앙에 배치를 했어요. 아까보다 덜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만족합니다. 좀 더 별장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벽지와 깔맞춤 한 스툴을 배치합니다. 싱크도 집에 3개 맞추려고 꽤 여러 번 수정했어요. 하얀색 카운터라 조금 심심해 보여서 꽃을 올려봤는데 주황색으로 색 맞추니까 잘 어울려요. 사선 벽이라 그런지 카운터가 애매하게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위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괜히 신경 쓰여서 자꾸 집착하게 돼요. 하아. 이제 부엌 주변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선반을 찾고 나서 냉장고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여름 별장인데 뭐 냉장고 한 대면 되겠죠? 선반이 참 크지만 뭐 그래도 나름 현실감 느껴져서 좋습니다. 별장이라 파티를 열 수도 있으니까 다이닝 공간도 만듭니다. 식탁까지 주황색이 되니 부엌은 주황색이 컨셉이 됐어요. 의자를 카키로 배치한 게 잘한 선택 같습니다. 바닥이 밋밋해 보여서 러그도 깔아놓았어요. 이렇게 자막을 달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러분은 보통 심즈를 몇 시간 하세요? 저는 예전에 혼자 플레이할 때는 기본 8시간은 넘었었는데 요새는 한 번 켜면 4시간? 도 못하고 끄는 것 같아요.
특히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커스텀 선택해놓고 실행하면 보통 로딩만 기본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기다리는 거야. 다른 거 하면서 시간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제 옆에 있는 컴퓨터 본체 소리가 너무 커서 노CC로 건축할 때만큼 오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정리해야지 하다가도 막상 정리하려고 보면 다음에 사용하겠지 하고 남기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심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가끔 업로드해야 할 영상이 필요하면 조금 더 플레이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플레이하지 않아서 스스로 놀랐답니다. 이 구간은 제가 거실로 시도했다가 다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빠른 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2층에 넓고 높은 거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피아노만 놓은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때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네요. 드림하우스 팩 소파도 이곳을 살리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 과거에 저도 시간 관계상 다른 곳 먼저 작업하러 갔습니다. 보통 건축을 시작할 때 어떤 심이 사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미리 한 후에 작업을 하는 집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땐 이런 집을 지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나서 몇 명의 심이 사는 곳일지 어떤 심이 살 건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하우스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람의 언덕에 별장을 짓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방의 개수를 나누면서 어떤 심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며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에런의 플레이를 하며 든 생각인데요. 옆집에 에런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같이 플레이할 심들은 만들어놨는데 아직 집은 없는 상태예요. 심들의 컨셉은 정해졌는데 어떤 집으로 할지 컨셉이 안 정해졌어요. 오늘의 할 일에는 항상 빈든부르크 옆집 시작하기를 적어두는데 매번 시작을 하지 못해서 체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에런의 집과 좀 달랐으면 해서 어떤 방향으로 건축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다들 아시죠? 이런 고민할 때 엄청 행복하다는 거요. 과학을 좋아하는 에런과 어울릴 만한 포스터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과학자 플레이를 해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의 리뷰를 보니 과학자 직업이 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신과 어떤 하우스에서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해보지 않은 게 있다는 게 괜히 설렙니다. 10대 남자아이의 방이라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말이에요. 에런과 어울릴 만한 장식을 찾아서 기뻤어요.
책장의 색이 방과 조금 안 어울려서 바꾸고 있습니다. 드림하우스 팩 책장은 세트로 있어야 어울리더라고요. 에런의 방을 완성해서 뿌듯합니다. 이제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꾸며보겠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욕조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살짝 고급진 욕조로 골랐는데 벽지와 잘 어울려서 선택했어요. 문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 절반 벽으로 가려줍니다. 평소에 안 써봤던 세면대를 사용해보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세면대가 코티지 라이프 팩에 있는 건가요? 여기는 살짝 빈티지하면서도 모던한 컨셉의 화장실이에요. 빈 구역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자꾸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 욕실 수납장이 특히 화장실과 찰떡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분적으로 러그도 깔아서 흰 바닥을 커버했습니다. 이제 계단 옆에 만들어진 창고를 채워보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데코용 방이라서 플레이를 할 때에도 들어갈 일이 없긴 하더라고요. 하하. 그래도 나름 창고라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좀 침침해 보일 수 있으니 식물을 배치했어요. 짱. 이제 드디어 2층을 꾸미는 시간입니다. 편집 거의 없이 배속으로만 시간을 조절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2층 마스터룸의 틀을 완료했습니다. 틀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긴 합니다만 여튼 구조 완성입니다. 이때부터 이 방의 컨셉이 정해지기 시작했죠. 노시시 침대 중에선 이게 가장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방이 좀 휑해 보이니까 구역을 좀 나눌게요. 예전엔 이 벽 장식도 하나하나 알트키로 조절했었는데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벽을 부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천지입니다. 하하. 이 방은 별장과는 조금 안 어울리는 컨셉이지만 이 방을 사용하는 심의 컨셉은 아주 확실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스타일이든 컨셉이 명확하면 된 겁니다. 화장실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는 복도가 되었으니 환하게 창문을 나열했어요. 거실 공간인데 벽이 좀 애매하게 있어서 화장실을 넓혔습니다. 벽을 부수면서 변기 놓을 공간도
만들어 놨어요. 1층 화장실과 같은 벽지 색깔로. 어디부터 해야 할지 몰라 살짝 당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음날 시작하는 건축 시간입니다. 2층의 마스터룸을 마저 꾸미고 있어요. 건축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재미도 없어지는데 자고 일어나면 심즈하고 싶어서 또 설레면서 시작해요. 하아. 부부가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방과 어울리는 소파를 고르는 중인데 재미있었어요. 의자 고르는데 힘들었으니 잠시 머리 식힐 겸 식물 배치합니다. 화장대 주변을 장식품으로 꾸밀 겁니다. 시스템을 사용할 때보단 아이템이 적어서 아쉽지만 어차피 화장대 위에는 많은 장식을 놓을 수 없으니까요. 의자도 검은색으로 화장대와 통일했습니다. 원래 방은 야외에 설치할까 싶었는데 방과 더 잘 어울리네요. 럭셔리한 테이블을 고르고 싶어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방과 너무 잘 어울리는 테이블이죠? 소파의 뒤쪽 벽이 휑해서 장식을 하겠습니다. 이 공간만 보자면 독신남의 방 같기도 하죠? 현생에선 술을 못 마시지만 제 심이 자기 전에 한잔하는 거 보면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역시나 심생은 현생보다 좋습니다. 이 방은 컨셉이 확실해서 꾸미는 게 재밌네요. 역시나 저의 단골 러그도 사용합니다. 이 공간을 커튼으로 조금 가릴까 하다가 포기하고 밋밋해 보이는 창문에 커튼을 달려고 합니다. 방과 어울릴 수 있도록 검은색 커튼으로. (2층) 화장실 꾸미기 시작입니다. 1층과 같은 욕조를 색만 다르게 해서 사용했어요. 아까 생각해 놓았던 자리에 변기 놓습니다. 답답하니까 빛 좀 볼 수 있게 절반 벽으로 바꾸고요. 샤워기를 여기다 놓을까 하다가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변기와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 우드 거울이 마음에 들긴 했는데 너무 높아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현생에서 창문 앞에 변기가 있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저라면 아예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욕조 있는 부분도 조금 꾸며보겠습니다. 빨래 바구니는 있지만 정작 세탁기는 없다죠.
화장실까지 다 꾸미고 집 둘러보면서 살짝 쉬고 있습니다. 이 그림 너무 멋져요. 모던한 집에 딱 맞는 아이템인 듯합니다. 가족들끼리 영화 보거나 게임할 수 있도록 큰 TV 설치했어요. 대망의 거실 소파 고르기 시간입니다. 훗, 드림하우스 팩 소파를 사용하지 않으면 왠지 뿌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거의 저입니다. 드디어 결정을 하고 같은 모양의 이른 소파를 주변에 두었습니다. 이 층 거실은 해도 잘 들고 천장도 높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겨울에 눈 올 때 정말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파 사이에 뭔가 필요해 보여서 작은 협탁 두었어요. 이 식물을 꼭 사용하고 싶어서 테이블 안에 넣어버렸답니다. 식물 하나로는 조금 아쉬우니까 스피커도 함께. 이 집의 겨울 모습도 보고 싶어서 트리도 함께 배치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개인기를 놓지 않았네요. 플레이할 때 개인기 사다 놔야겠어요. (2) 층에 완벽한 거실이 만들어졌으니 이곳 미니 거실을 없앴습니다. 이곳에 피아노를 놓은 후에 에런의 아버지 라이언이 피아니스트였다는 설정이 생겨났어요. 왜 심즈에서는 하얀색이 유독 예뻐 보이지 않는 걸까요? 현생에선 지금 보이는 문처럼 하얀색 유리문이면 참 예쁠 텐데 이상하게 심즈에서는 하얀색이 온전한 하얀색이 아닌 듯해요. 드디어 긴 시간 끝에 조명 달기 시간이 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천장 조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조명이 이 하우스와 찰떡인 듯 싶습니다. 천장 조명을 사용할 구역에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거실은 천장이 높으니 조명을 다른 걸로 바꿔야겠어요. 가끔 조명이 너무 많다 싶으면
이렇게 물건 속에 숨깁니다. 각 방에 어울리도록 색을 바꿔주니 다른 조명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언제나 저장은 필수입니다. 이제 외부 벽지를 고르겠습니다. 처음엔 데크의 바닥과 같은 브라운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드하우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유리 지붕으로 바꿔주니까 집 안으로 해가 더 잘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특히 여기 2층 거실이 아주 예뻐졌죠? 외부 벽지를 검은색 벽돌로 했더니 하얀색 창문이 어색하더라고요. 검은색은 또 너무 튀는 것 같아서 갈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저는 곧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게 되니까요. 하하. 다시 진한 베이지 느낌의 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약간 금색빛이 나는 색인데 검은색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갈색 창문은 이 집을 더 칙칙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패스. 지붕 테두리도 창문과 같은 색으로 바꿨습니다. 여기가 현관이라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선벽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현관 모양은 바꾸고 싶지 않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토대를 낮췄습니다. 포기하면 마음도 편하고 금방 끝나기도 하죠. 수영장의 모양이 흥미롭지 않아서 에런 하우스만의 수영장으로 개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물이 더 파랗게 보일 수 있도록
수영장 벽지와 바닥도 바꿀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크를 꾸며보겠습니다. 3명의 가족이 놀러오는 별장이니까 선베드도 3개. 요리를 좋아하는 아버지 라이언의 바베큐 공간입니다. 이곳은 벽지와 어울리도록 검은색 가구 위주로 사용했어요. 차가워 보이니까 식물도 하나 배치하고요. 겨울에도 바베큐를 할 수 있도록 벽난로도 큰 걸로 배치했어요. 위험하니까 벽난로 근처에 식물을 놓으면 안 되지만 심지라서 가능한 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의자, 겨울에 사용하면 정말 예쁘겠네요. 여기는 에런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벤치입니다. 잠시 뒤에 삭제될 초록색 잔디러그. 햇빛이 싫은 심은 이곳에 누워있을 수 있어요. 데크가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좀 더 어두운 색으로 교체합니다.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나무도 배치할게요. 정원을 진짜 멋지게 꾸며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구조 짜고 인테리어 하고 나면 기운이 딸려서 항상 아쉽게 끝나요. 조경은 주의 깊게 봐온 이미지도 별로 없어서 이것저것 이미지들을 찾아보고 도전을 해보려고요. 그래도 이 하우스는 빈든부르크 섬 지역이라 주변이 숲으로 잘 꾸며져 있어서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데크 말고도 남는 야외 구역이 많아서 이것저것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꺼내놓습니다. 여름에 이곳에서 자전거 타면 그게 바로 힐링이죠. 자전거 세대 놓으려다가 이런 것만 갖다 놨어요. 벌통은 자꾸 소리가 같이 잡혀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라이언의 취미로 한번 배치해봤습니다. 물론 현생의 저는 벌만 보이면 도망다니지만요. 모닥불 놀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마시멜로우 구워 먹어야 하거든요. 이 동영상의 끝이 보이고 있어서 너무 설렙니다. 일주일이 넘게 자막을 넣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영상 확인해봐야 하는데 살짝 겁이 나기도 하네요.
그래도 영상 업로드하면 엄청 뿌듯할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네요. 에런의 하우스는 플레이 일지로 자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하우스 옆에 새로운 하우스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